안녕하세요. 감동알림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식 중에 진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진실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잘 알려고 하지 않는 3가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휴일 가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몸이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는데 약값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가든 다 똑같은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공휴일 가산제라는 제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휴일 가산제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과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며, 이 시간에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하면 30%의 조제율을, 응급실 방문과 수술 시에는 50%의 조제율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른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셨을 겁니다. 공휴일 가산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시행된 지 1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토요일에 병원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약국 문 앞에 스티커를 붙여 알리고 있다고 하니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충제 암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폐암 4기를 판정받았던 개그맨 김철민 씨가 암 치료를 위해 개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게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은 뒤 완치가 됐다는 유튜브 채널의 주장에 근거해서 복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12월 6일에 진단 결과에서 피검사, 암수치, 감수치, 콩박 기능 등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화제를 모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개구충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구충제 복용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유명인이 복용했다고 해서 암 치료를 위해 개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펜벤다졸이 향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펜벤다졸은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없고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 등의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먹게 되면 혈액이나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줄이기 위해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더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정신장애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의 범죄율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일까요? 대검찰청이 작성한 범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장애인의 범죄율은 1.4%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보면 그분들이 잠정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높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기자들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 범죄 기사를 내보낼 때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낙인 찍듯이 강렬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 치료 명령이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했으며 그 2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방안 연구 등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부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정신장애인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낙인 찍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는 걸까요? 정신장애인이란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말 감기같이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는 지금 잘못 보도되는 기사들과 정보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개인과 집단과 그리고 한 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잘못된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